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3-4단원 분자의 구조와 성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트로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었죠. 우리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새로운 학습지 1페이지 준비합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가 됐으면요. 제일 위에부터 다시 쭉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전자쌍 반발 이론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론이다, 그런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서술형으로 낼 거예요. 자, 분자 또는 이온에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 반발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이를 전자쌍 반발 원리 혹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서술형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2개가 있을 때는 우리 직선형의 형태로 배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180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전자쌍이 중심 원자로부터 3개가 있을 때는 평면 삼각형의 형태로 배열이 되고요. 이때 각도는 120도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있을 때는요. 정사면체 형태로 배열이 되며 109.5도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자쌍이 2개일 때야 3개일 때는 평면 구조라고 했었고요. 자, 4개일 때는 입체 구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그때 각도는 몇 도인지를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암기 안 하면 뒤에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암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었고요. 우리 밑으로 탐구 자료 살펴보기로 내려가 봅니다. 탐구 자료 살펴보기는 전자쌍 수에 따른 전자쌍의 배열.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표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풍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실험 과정은요. 간단합니다. 실험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자, 고무 풍선을 여러 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같은 크기로 붑니다. 그런 다음에 매듭을 함께 묶어서요. 이제 어떤 모양을 고무풍선을 묶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에요. 자, 고무풍선을 묶은 모습이요. 고무풍선을 2개를 묶었을 때는 일자, 즉 직선형이죠. 고무풍선 3개를 묶었을 때는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무풍선이 4개일 때는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자, 분석 포인트로 내려가 보면은요. 자, 분석 포인트 2번 봅시다. 분석 포인트 2번을 보면은요. 고무풍선의 배열은 분자를 이루는 전자쌍의 배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매듭은 중심 원자로,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매듭들 있죠. 얘네를 중심 원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고무풍선은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위에서 봤던 이 표와 비교가 되겠죠. 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고무풍선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전자쌍들이 180도를 이루고 있고요. 평면 삼각형의 경우 120도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각도가 109.5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얘는 분석 포인트 3번에 보면 있습니다. 2개인 경우 180도, 3개인 경우 120도, 4개인 경우 109.5도.
자, 이때요, 여러분. 필요한 풍선의 개수에 관한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그 표와 이 고무풍선을 어떻게 무엇에 비유를 했는지, 각도가 몇 도가 나올지, 모양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야말로 시험에 항상 나오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은요, 두 개의 원자가 공유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F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2 같은 경우에는요,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보면 F2는 단일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잘 모르겠는 사람은 스탑을 누르고 스텝 1, 스텝 2 따져가면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2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때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은 무엇이에요? 자, 이 두 개가 공유 전자쌍이죠. 이때 공유 전자쌍은요, 편하게 여기가 1번 F라고 하고 여기가 2번 F라고 칭해 봅시다. 자,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은요, 1번 F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2번 F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전자쌍은요, 1번 F도 땡기고 2번 F도 땡기고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1번 F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 1번 F의 비공유 전자쌍들은요, 다른 애가 땡겨가는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얘는요, 1번 F에만 속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속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 주위에서 공유 전자쌍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땡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큽니다.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러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힘? 뭐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은 좀 쉬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박스를 살펴보시면요,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이 두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크고, 자, 마지막으로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결합각. 결합각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분자나 이온에서 중심 원자의 원자핵과 중심 원자와 결합한 두 원자핵을 서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내각. 어렵지 않아요. 자, 중심 원자 찍고 양쪽에 있는 주변 원자들의 중심을 찍어요. 그래서 걔를 선으로 이어요. 그럼 여기 각도가 나오죠? 이게 결합각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뒷부분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제 필기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필기를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빈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윗부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했고요. CH4,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H2O 세 개를 그려볼 겁니다. 얘네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더하면 몇 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멈추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얘네 그림을 그려보면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다 더했을 때 4개가 나와요.
이거 네 쌍이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스텝 1 기억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스텝 1 뭐라 그랬어요? 모든 원자과 전자를 다 더한다. 그쵸? 자, CH4를요.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는요, 각도를 고려해서 그렸고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한번 맛보기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H3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H2O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이죠.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 각도가 여기는 109.5도, 즉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고요. NH3 같은 경우에는 107도로 삼각뿔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2O 같은 경우에는 104.5도로 구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제가 일부러 적어두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각도들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같이 볼 거니까 일단은 맛보기를 한번 살펴보고 필기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양가로 3번.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요. 자, 이원자 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원자 분자가 아니라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의 분자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 번째,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예시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오늘 잘 듣고 암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원자 분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원자 분자, 원자가 두 개인 분자야. 그러면 얘네가 어떤 형태를 띨까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직선, 즉 180도가 최선이죠. 뭐 더 이상 어떤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180도일 뿐이야. 자, 그래서요, 분자의 구조가요, 얘네는요, 전부 다 직선형입니다. 직선형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을 또 드릴 테니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쭉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이 페이지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스텝 1, 스텝 2 해서 그리는 방법, 팁 빠르게 푸는 법 뭐 이거 있었죠? 지지난 시간에 그거 보면서 천천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좀 더 영상을 스탑을 했다가 그려보시고 저와 함께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그려봤나요? 어때요? 잘 그려졌어요? 잘 못 그렸어요? 잘 못 그리겠으면 앞에서 배웠던 거 자꾸자꾸 연습해보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렸다고 믿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원자 분자의 경우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원자액이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H2, HF, O2, N2 이거는 앞에서 두 번 이상씩 그렸던 것들 같아요.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 H 몇 쪽? H는 1쪽입니다. 1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한 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각각을 한 개씩 그려주면은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생기면서 단일 결합이 될 겁니다. 자, 분자 모형도 그냥 함께 여기는 쉬우니까 그려볼게요. 자, 얘는요, 루이스 구조식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자 모형을요, H를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로 이렇게 딱 그어주면 돼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HF 같은 경우에는요. H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한 개를 갖고 있고 F 같은 경우에는 7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요. 옥텟 규칙 두 원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 마찬가지로 분자 모양 그려볼 건데요. 자, H는 좀 작게 그릴 거고 F는 음이온이고 크니까 좀 크게 그려줄 겁니다. 자, H는 1쪽이고요. F는 2쪽이 그리고 음이온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될 겁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O2와 N2가 남았네요. 자, O2 몇 중 결합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2중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O. 자,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고. 자,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8개 딱 채워주면은 맞겠죠? 네, 됐어요. 자, O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짝대기 2개 그려줍니다. 됐죠? 자, N2 몇 중 결합이라고 암기하라고? 3중 결합. 자, N. 일단 2개를 그려줍니다. 2세트씩 3중 결합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이 6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씩 양쪽에 하나씩 그려주면 되겠죠. N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N을 하나씩 그려준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과 마찬가지로 막대기 3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다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이다. 자, 여기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그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 가지지 않고요, 공유 전자쌍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수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요, 1페이지에서 우리 약간 구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면서 암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BeF2CO2HCN. 자, BeF2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문제에서도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예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BeF2 같은 경우에 자, 한국인은 대칭을 좋아합니다. 가운데 Be를 적어주겠죠. 양쪽에 F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이거 그릴 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정답을 먼저 말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BeF2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뭔가 평상시 보던 거와 다르지 않나요? 자,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습니까? 자, BE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E. 자, 지금 원자과 전자 토탈 몇 개입니까? 4개죠. 옥텟 규칙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 BE, 베릴륨이죠. 베릴륨은요, 대표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간 예외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두면은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B2는 최대로 채워지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를 채우게 되면은요, 안정하다라고 느끼면서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마찬가지로 분자 모형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B 이 가운데다 그려주시고요. F는 조금 크게 양쪽에다가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공유 전자쌍 한 쌍씩 있으니까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것 마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양쪽에 전자쌍, 공유 전자쌍만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몇 도? 180도, 즉 직선형을 나타내야겠죠. 밑에다가 분자 구조는 직선형 적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CO2로 넘어가 볼게요. CO2, 이것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그려줬습니다. 각각이 C와 O 사이가 이중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도록 합니다. 너무 자주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중결합 이렇게 그렸고요. 마찬가지로 탄소와 산소와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줍니다. 네, 사이즈는 얼추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으니 막대기 2개 그려주시고요. 얘도 BF2와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에 2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직선형, 즉 180도를 이루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직선형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HCN 한번 살펴볼게요. HCN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HCN도 제가 자주 나온다고 암기해두라고 했습니다. H 원자과 전자 1개고요. C 원자과 전자 4개죠. 자, N은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자,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스텝 1, 스텝 2 나눠서 일일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단일결합, 삼중결합 꼭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모형 한번 그려볼게요. H를 가장 작게 그리고 C와 N은 사이즈 비슷하게 대충 그려줍니다. 자, H와 C 사이에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을 거고 C와 N 사이에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인 C에 공유 전자쌍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직선형, 즉 180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빈칸 채워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었으면 중심 원자에 2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에 직선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심 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를 볼 거예요. 이때는요, 평면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요, 다 앞에 1페이지의 첫 번째 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던 그 표에 입각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BCl3와 CH2O가 있죠. 자, 루이스 전자점식 먼저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칸을 좀 작게 만들어줘서 미안해요. 난 여기 다 그릴 수 있을 줄 알았어. 자, 가운데 한국인들은 대칭을 원합니다. B 그 다음에 CL을 120도 각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CL을 채워요. 2, 4, 6, 8 자, 여러분들 BCl3 혼자서 잘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BCl3도요, 약간의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이상한가요? 중심 원자 B를 살펴보면요, 지금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죠? B도 B2와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B는요, 6개를 채우면요, 얘는 안정해지는 I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루이스 전자점식 그린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 모형 어렵지 않아요.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분자 모형을 그리는 것과 루이스 구조식은 다르다고 했어요. 자,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동그라미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일단 가운데 B 그려주고요. 세 쪽에다가 CL을 3개를 그려주고 각각이 단일 결합이니 막대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분자 구조는요, 어떤 구조라고 했습니까? 평면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평면 삼각형을 만들 때요, 이때 이 각도는 120도일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옆에 CH2O 루이스 전자점식 여러분들 잘 그렸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가운데 탄소 그려주고요. H 양쪽에 대칭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산소 그려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 조금 크게 그리고 탄소 좀 비슷하게 좀 작게 그리고 H 좀 많이 작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단일 결합이니까 짝대기 1개씩 그리고요. CO 사이는 이중 결합이니까 짝대기 2개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삼각형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평면 삼각형을 뜰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왼쪽에 있는 BCL3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다 세 군데가 모두 다 120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CH2O에서는요. 여기를 알파 각도, 여기를 베타 각도라고 해봅시다. 알파와 베타가 같을까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왜 안 같을까요? 자, HCH 이 각도와 HCO 얘네들은요, 서로 반발하고 있는 전자쌍들의 개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각도는 다르고요. 자, 알파와 베타 중에 그럼 어떤 각도가 더 크냐? 알파의 각도가 더 큽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뚱뚱할 거예요. 비대할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와 H 사이보다는 O와 H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알파 부분이 좀 더 각도가 크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에서요. 왼쪽에 BCL3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CH2OL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있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인지 루이스 구조식인지 잘 보면서 그리셔야 되고요. 언제나 무엇을 그리든지 비공유 전자쌍을 꼭꼭 체크해서 그리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3페이지 뒤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오늘 좀 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주는 데는 여러분들 꼭 복습하라고 일찍 끝내주는 거지 놀라고 일찍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아직 잘 못하는 친구들 꼭꼭 복습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